토지 투자가 엄청 쉽습니다. 진짜 토지만큼 쉬운 게 없어요. 서두에서 말씀하셨는데 상가보다 사실 토지 투자 토지 투자, 예. 되게 자신감을 보이셨습니다. 예. 토지 투자를 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상가만 저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예. 제가 상가 강의 맨 처음 했을 때, 맨 처음 상가 강의 할 때 그런 이야기 했어요. 나는 상가 강의로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전수하겠다. 나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상가 투자를 다 잘해서 내 상가 투자의 경쟁자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진심으로. 지금도 그런 생각은 여전하고요. 왜냐하면 나는 토지 투자하면 되니까. 절대로 토지로 넘어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뭐라 그럴까요? 상가는 성숙기에 들었을 때도 제 가치를 할 만한 상가를 싸게 사는 거거든요. 그 어떤 생존할 수 있는 입지의 상가를 사는 게 문제 관건이라면 토지는 가격이 올라갈 걸 사는 거거든요. 네. 근데 토지 투자를 예를 들어서 너무 공부에다가 이를테면은 공법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공부를 하고 있냐면 규제에 대한 공부를 되게 많이 해요. 특히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보면 막 나는 이거 다 외울 수 있다고. 산이다. 그럼 산에 대한 규제가 있겠죠. 생각해 보세요. 그 후랭이님이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산이 있다 쳐봐요. 근데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산인데 우리 아버지도 거기 집을 안 짓고 계속 있었네. 왜 안 지었겠어요? 지을 수 없는 땅. 뭐 지을 수 있는 뭔가 규제가 있었겠죠. 그러면 산에 대한 규제가 있으면 또 그 옆에 가면 뭐에 대한 규제가 있겠어요? 산이 있으면 물이 있을 거라고요. 그럼 물에 대한 규제가 또 있을 거라고요. 그럼 그렇게 규제가 많은 지역이면 첫 번째가 공부할 게 많아요. 사실상은 규제지만 토지용 계획 확인서를 열람해 보면 이런저런 용어가 써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너무 깊이 있게 공부를 해 자꾸 그걸로 공부를 들어가 버리면 공부가 산으로 가는 거지. 이제 근데 쉽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규제가 많은 지역에 인구 증가 계획 또는 기반 시설, 도로 같은 거, 학교 공원 같은 거 배치 계획 없단 말이에요. 산업단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런 땅 돈 돼요? 안 돼. 근데 자꾸 그걸 공부하는 거야. 개발 제한 구역이다. 그럼 개발 제한 구역 공부할 거 뭐 있어요? 개발 제한 구역이다. 그럼 개발 제한 구역은 시가와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그다음에 뭐야? 계획적으로 도시 공급을 하기 위해서 개발을 억제해 놔라. 뭐 이래 놨잖아요. 그럼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할 사람이니까 어떤 유형의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를 하더라. 이걸 공부해 나가야 되는데 공부가 개발 제한 구역 법적으로 딴 데로 가는 게 자꾸 포인트를 잘못 맞춰서 그렇거든요. 거기다가 토지는 특히 이제 가격이 오를 때 보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토지를 산다. 제가 토지 사가지고 최장기 보유한 게 2년 6개월이거든요. 최장기가요? 예. 저는 이땅 사서 한 3년까지 가져가는 걸 지금 소원으로 맨날 팔아라 그러니까 토지 투자를 어느 지역에 하겠다. 그러면 보통 관심 있는 지역이 왜 관심 있느냐? 호재가 있단 말이에요. 호재가 있다고. 근데 사람들이 그 호재를 잘 읽어내지 못하는 게 그게 문제예요. 공법을 모른다. 오케이. 그것도 문제가 되는 수 있는데 사실상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3년 뒤에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이런 3년 뒤에 이미지가 잘 안 그려지는 거죠. 그렇죠. 예. 보고 있으면 허업을 파냐 이거 도대체가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하는데 저한테 질문을 하실 때도 보면 여기에 뭐 들어온다 해서 이 땅을 샀어요. 두 개가 하나도 안 맞아. 뭐 들어오면 오르는 건 뭐예요? 그 지역의 공시지가예요. 땅의 공시지가는 잘 올라가게 생겼다고 내가. 근데 이제 매매를 하려면 뭐 들어온다, 뭐 들어오면 인구가 늘어난다. 그럼 인구가 늘어나면 어떤 땅을 찾겠어요? 산에다 집을 지어요? 마을에다 집을 지어요? 그죠? 그러면 마을을 사든지 주거지역 땅을 사놓고 기다리든지 아니면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 마을을 더 확장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의 시가지에 인접한 녹지지역들, 녹지지역 중에서도 생산 녹지나 자연 녹지지역 사놓고 기다린다. 오케이. 그런 것들이 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왜 투자를 못 하냐면 그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철이 개통한다. 그럼 내가 항상 하는 말 중에 역세권 농지 이런 거 좋다고 이래. 역세권 농지가 왜 좋아요? 이러면 역세권 농지가 왜 좋냐? 기차 타고 와서 전철 타고 와서 농사 짓고 퇴근하고 전철 타고 와서 얼마나 좋냐? 이제 그러다 보면은 그 역세권을 개발해가지고 역세권 개발하다 보면 내 땅이 개발되지 않더라도 역세권 주변에서부터 쭉쭉 개발해 오면 다음에 내 차례네 하고 땅값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럼 어떤 땅을 살 거냐? 전철이 내가 땅을 사고 한 3년 내에 개통할 때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도 괜찮죠. 자꾸 이제 이미지를 못 그리고 뉴스를 잘 못 읽어서 그렇습니다. 뭐 시흥의 매화역 같은 경우도 지금은 제가 매화역 뉴스를 또 팔로우를 좀 안 했는데 그 전에 시흥의 매화역 주변에 가보면 뭐 매화역 개통해가지고 땅값 오른다 만다 막 말 많거든요. 그 신도시 맞는다 말도 많은데 그 한 1년 반쯤 전에 이야기를 팩트를 갖고 말씀드리자면 매화역은 전철 개통이 신안산선이거든요. 우리나라 최초의 BTO RS 방식이거든요. BTO RS. 예, 리스크 쉐어링 방식이죠. 민간이 빌트해가지고 오퍼레이션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 방식이고 수익은 이제 나눠 갖는 방식인데 매화역은 행한 동네예요. 역사 하나 짓는데 한 1,000억 가까이 비용이 드는데 민자 보고 그거 하라 할 수 있느냐. 공공을 위해서는 할 수 있겠지만 민자한테 하라 안 맞잖아요. 그러면 민자는 하려면 그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해주면 우리가 만들겠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할까? 땅값이 너무 올랐네. 예를 들어서 기획부동산이 막 한번 쓸고 지나가는 바람에 싼 땅도 있는데 어쨌든 거기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공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고 했었어요.
있었습니다. 근데 조사를 했는데 땅값이 비싸가지고 우리 못하겠다 손들어 버린 거예요. 그럼 민간 사업자가 붙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매화역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민간 사업자 공모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제안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쉽지가 않은 거 아직까지는. 장담하기가 어렵죠. 어디로 개발 사업 한다면 여기는 어디로 오고 여기는 어디로 해서 뭐 개발 어디 하겠다는 대강 그림은 그려지는데 저는 섣불리 잘 모르겠더라고요. 차라리 그게 BTO RS가 아니라 뭐 일반 철도라면 개통할 가능성이 높게 보고 그리고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하지 않겠나. 이런 사례를 자꾸 만들어 가다 보면 토지 투자가 엄청 쉽습니다. 진짜 토지만큼 쉬운 게 없어요. 오산이 운암뜰 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오산에서 운암뜰 개발 사업 하겠다. 그럼 그런 땅 들고 와가지고 이 땅 살까요? 보부스님 왜 살러 갑니까? 뭐 오산에서 운암뜰 개발 사업을 한대요. 그 개발 사업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계획 단계인데 계획이 확정 났습니다. 확정이 뭔데요? 확정이 뭔데? 이러면 그러니까 하기로 계획을 확정지었다고 해요. 확정이 뭐냐고 그래. 확정이 누가 돈 냈어요? 사업 시행자 누군데요? 돈 냈어요? 이러면 없죠. 아직. 답이 안 나와. 사업 시행자는 오산에서 안 됐는데 오산시가 그런 개발 사업 하는 데인가요? 오산시는 행정 계획을 마련해 주는 데라면 시행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허가권자를 오산시라 하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오산 인구가 50만이 안 되니까요. 근데 그거 빼고라도 그냥 쉽게 봤을 때 오산시는 그런 여기 개발하겠다는 행정 계획을 제공하는 사람이라면 사업 시행자가 자 공공이다 그러면 경기도시개발공사나 LH나 오산 도시개발공사 없단 말이죠. 그죠? 용인은 용인도시개발공사 이런 게 있거든요. 광명이 광명도시개발공사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이번에 만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런 도시개발공사 없으면 경기도시개발공사 얘네들이 와서 해야 되는데 그 바로 북쪽에 보면 LH가 사업하다가 왕창 깨먹은 사업장이 있는데 내가 볼 땐 공공이 안 오겠다 생각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뉴스를 볼 때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산에 운암뜰 개발 사업 한다는 거 보고 그 앞 땅을 사면 아직 안 되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게 오산시에서 뭐 민간 사업자를 하더만 한단 말이에요. 그때 잘 보고 있다가 민간 사업자가 와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보고 민간 사업자 아니면 여기 아파트 값이 어느 정도 하니까 여기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 민간 사업자가 오겠구나. 오산시가 행정계획을 마련했을 때 시행자가 충분히 들어오겠구나.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수서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 오산 운암뜰 개발 사업 한다. 둘 다 시행자는 없어요. 근데 강남구에서 여기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하겠다 발표했어요. 오산에서 운암뜰 개발 사업 하겠다 발표를 했어요. 사업 시행자가 어디에 붙겠어요? 당연히 수서로 붙겠죠. 그죠? 수서 역세권 개발 사업 한다. 그러면 이제 그런 행정 계획이 나왔을 때 그럼 어디로 갈 것이냐? 여기 보면 남쪽으로는 논밭이 있어요. 서쪽으로는 산이 있어요. 산에는 공익용 산지 이래가지고 규제가 있어서 공익용 산지 가로를 닫고 사익용이 아니잖아요. 개발을 못해요. 비오톱 1등급 나무도 못 빼. 그런데 땅을 사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밭대기. 밭은 개발하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논밭은 개발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나라 뭐 식량 뭐 돼지가 왜 됐는데 식량이 남아 돌아가지고 자꾸 먹다 보니까 돼지 됐는데 식량 뭐 전혀 문제 없죠. 그런 땅을 사는 거지. 오산은 뭐예요? 오산은 그 오산 운암뜰 도시개발 사업지는 하겠다고 했지만 시행자가 안 붙었어요. 언제 갈지 모르는 거죠. 그런 땅 투자하면 장기로 가는 거죠. 뉴스를 보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하나 투자한 거도 보면은 파주 희망 프로젝트라고 있는데 거기를 파주시에서 원래 맨 먼저 뭐였냐면 거기가 미군 반환 공여지 주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군 기지가 거기 있다가 평택으로 이전한 거예요. 그럼 거기를 미군 반환 공여 특별법인가 정확한 법이를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원을 해줘서 개발을 하겠다 이런 거예요. 행정 계획이라고 그게 전부 다. 사업 시행자가 와야 되는데 거기 맨 처음에 페라리 월드를 만들겠다 그랬어요. 거기 위치가 어디쯤 되냐면 서울에서 한번 가려면 거기가 개성공단이 더 가까워요. 그 정도입니까? 엄청 북쪽이에요. 환장해요. 근데 그 페라리 월드를 만들겠다. 딱 들어봐도 자 롯데월드랑 다르죠.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닌 느낌 들죠. 그러면 해외에 있는 그 브랜드가 시행자가 그까지 가겠냐? 나 안 갈 것 같거든. 그러면 이제 그런 시행자가 들어오는 걸 잘 보고 해야 되는데 그간에는 파주시에서는 하려고 열을 엄청 올렸는데 가로를 닫고 파주시 행정계획에서는 파주시에서 거기 개발하겠다고 행정안전부 승인 받았어요. 근데 내가 지랄을 하고 있네. 내가 김태희 사귀겠다고 우리 어머니 승인 받는 거랑 뭐가 달라요? 거기 개발할 거면 그 페라리 월드 시행자 승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행정안전부 승인 받아 뭐 할 거냐고. 엄마 나 김태희 사귈 거든 엄마 어떻게 생각해? 좋은 생각이야. 하면 뭐하냐고. 김태희가 안 사귀어주는데. 맞죠? 시행자가 하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나가리 됐다고 그게. 방송에 죄송합니다. 나가리가 아니고. 아니 괜찮습니다. 유튜브라. 그래. 나가리 이름만 쓰면 안 되지. 그래도 강산대 그죠? 뭐라 해야 됐죠? 그러면 하여튼 아웃됐어요. 아웃됐어요. 예, 그래서 그 자리를 그럼 이제 파주시에서 다른 걸 하겠다. 그래서 파주 희망 프로젝트를. 근데 이번에는 파주 희망 프로젝트 하니까 엄마 시행자가 생기네. 시행자가 붙네. LH가요.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때는 보금자리 주택을 하도 많이 지정을 해버려가지고 너무 크게. 그래서 LH가 재정이 안 좋고 막 이런 문제가 막 생겼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광명시흥 보금자리 주택이라든지 또는 그 보금자리 주택 간북지구라든지 이런 거 다 해제를 해버렸다고요. 그때 해제하고 나니까 시간 지나니까 LH가 엄마 땅이 없네 이제. 땅이 없네 이런 거지 돼요. 그러니까 파주 희망 프로젝트 그런 것도 LH도 내가 할게 손을 든 거 막 이러고 있어 지금. 거기 이제 파주 희망 프로젝트가 민간에서 민간 사업자 공부하겠다 하니까 이런 조건이 되는 뭐 컨소시엄 형태로 제안을 하는데 도급 순위
순위가 30인가 50위 이내 사람들 모아라 해서 파주시에 전화해봤죠. 3월 20일까지인가 공모를 받는데 있냐 그러니까 몇 개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사업하는 거잖아요. 파주 희망 프로젝트 만드는데 천이 있어가지고 들어가는 도로가 몇 개 없어요. 도로가 하나 두 개 있는데 두 개 도로에 접한 땅에 경매 나왔더라고. 냉큼 받았죠. 시간 지나니까 이제 거기 사업 진행하는 이야기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에서 팔아라 금액을 되게 겸손하다 보니까 낙찰 금액에서 조금 올려가지고 3배 올려. 3배요? 안 팔겠다는 말이지만 그래서 부동산 하는데 투자를 그런 식으로 찾아 나가면 지금 제가 공법 이야기 하나도 안 했다고요. 그러네요. 이런 거를 읽을 수 있는 게 토지 투자예요. 지금 그 경매로 나온 거 또는 일반 매매로 나온 거 그런 물건을 볼 때는 아까 그 땅 같은 경우도 경매로 나왔을 때 감정가는 파주 희망 프로젝트가 한다 만다 어쩌고 저쩌고 때의 땅값 수준인데 내가 갖고 한 3년 뒤에 팔아야지라고 하면 3년쯤이면 지금 사업 시행자 공모가 잘 되고 있으니 그러면 보상을 곧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펜스 치겠죠. 땅값 바로 올라가지. 바로 올라가지. 그러면 파주 희망 프로젝트 만든다고 하면 거기 이제 그 실시계획이라는 말이 좀 어려우면 사업 계획 도면 같은 게 나오면 도면하고 연결해서 이 땅 보면 땅 좋아 보이거든요. 착공한다 하면 이제 그때 팔아도 되고 돈 많이 벌고 싶다. 그럼 더 가져가다가 그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팔아도 되고. 사실 그런 경매 물건을 쭉 보면 토지 되게 많지 않습니까? 뭐 몇십억, 몇백억짜리도 있고 몇천원짜리도 있고 한데 그런 물건들을 보고 그런 공부를 해야 되겠네요, 많이. 사례를 많이 보는 게 중요해요. 특히 요즘에는 그러니까 트렌드가 옛날에는 이명박 대통령 때는 보금자리 주택 이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국토부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꽝 찍었잖아요. 요새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게 이제 택지개발촉진법인데 택지개발촉진법이 사실상 폐지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가 없다고 땡땡 신도시가 없어요. 보금자리 주택 같은 게. 그럼 뭐냐 도시개발법에 의한 미니 신도시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공공주택 특별법인가 공공주택 지구 만드는 거 다 결국은 도시개발 사업 방식이거든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짜잘한 거 위주로 가는데 그 짜잘한 신도시 미니 신도시 형태는 국토부가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플로어가 어찌 되냐면 지자체장이 우리 이거 도시개발 사업 좀 해야 되겠네? LH나 누구나 데리고 와가지고 야 우리 하자 하는 거예요. 하자고 한 다음에 자기들끼리 다 맞춘 다음에 국토부에다 우리 이거 이런 개발 사업 할 거니까 국토부야 니들 요거 사업 승인 좀 해줘. 다시요. 국토부야 니들 요거 우리 그린벨트 해제 좀 해줘. 이런 패턴이거든요. 도로가 나고 고속도로 IC가 생기고 그러면서 생긴 녹지 지역들 그런 거 이제 지자체에서 개발할 의지를 갖고 있고 LH나 이런 데를 사업 시행자로 파트너로 가져가려 한다. 그럼 그런 것들은 지자체 도시계획에서부터 출발한다고요. 그러면 미리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렵지가 않죠. 그게 미리 안다는 것이 뭐 내부 정보 그런 게 아니라 뭐 도시기본계획 딱 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지역에 어느 시에 도시기본계획 다 한다는 건 어려워요. 근데 전철이 개통한다. 그럼 전철이 개통하는 지역 위주에 뭐 없나 이렇게 보면요. 뭐 도로를 만들고 뭐를 하고 그것도 뭐 입찰한 물건이 있어서 말을 못하겠네. 뭐 고밀도 개발을 한다 뭐 이런 말 써놨어요. 고밀도 개발한다가 무슨 말이겠어요. 용도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꿔준다 이런 말이고 그 주변에 있는 녹지 지역도 개발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개발할 때 사업성이 있을까라고 보면 그건 행정계획이잖아요. 사업성이 있을까 보면 그 동네는 될 것 같아. 역세권이라서. 그럼 그 주변에 구도심에 붙어있는 녹지 지역 임야가 아닌 농지 형태의 생산 녹지나 자연 녹지 사놓고 기다린다. 내가 갖고 있을 때 개발 안 해도요. 역 개통해서 역 앞에가 좋아지면 요걸 따라서 올라가거든요. 지금 이 땅의 땅값은 이거 역세권 주변의 농지 느낌인데 여기 개통해버리면 기대감이 확 올라간단 말이에요. 다음에 여기 개발할 것 같아. 기대감 쫙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땅값이 올라가거든요. 굳이 내가 갖고 있을 때 개발이 안 된다 해도 되고 그런 패턴의 물건을 경매로 찾는다. 그러면 정말 토지 투자 실패할 일이 없어요. 정말 없어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일 오래 갖고 있었던 게 2년 조금 2년 6개월. 예. 그럼 다 그런 이제 소위 말하는 단타? 뭐 다. 저 한 10억짜리 공장 하나 갖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2년 만에 팔았어요. 2년 만에 팔았는데 해수로는 2년이고요. 잔금을 12월 28일 날 잔금 치렀거든요. 28일 날 잔금 치고 29, 30, 31, 1월 1일, 1월 2일, 1월 3일에 팔았어요. 해수로는 2년이고 날짜로는 6일. 10억짜리를 6일 만에. 네, 6일 만에 팔았어요. 잘한 건 아니에요. 뭐 그 단기로 된다.